며느리 밥상이 꼭 드시고 싶으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며느리 눈치를 살폈고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기를 사와서 같이 구워 먹자고 한 말이 이렇게까지 곤란한 부탁이었을까요? 결혼 후 10년이 넘도록 아들 집에서 함께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라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에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초등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아들 내외는 부모를 피했습니다. 부모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김장을 하면 김치 가지러 오라는 말만 기다렸고 손주를 맡아줘야 할 때만 엄마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말에는 늘 바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결국 노력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는 그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감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똑똑한 인생을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경희입니다. 올해 70을 바라보고 있네요. 오래 살아오면서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명 함께 지낸 시간이 길었고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이 계셨고 시간이 지나니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이 제각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당연히 가까워야 하는 사이인데 막상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군요. 저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결혼을 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과는 어쩐지 거리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자꾸만 멀어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아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아들 내외 집에 방문하게 됐어요. 마침 손주 생일이 다가오길래 마트에 들러 선물도 사고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한우도 사고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도 샀죠. 이렇게 가득 안고 찾아가면 반가워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손주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들고 현관문을 열면서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셨어요. 며느리는 짧게 인사를 건넸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반갑다는 기색 없이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어디 있니? 저는 밝게 물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손주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는 저희가 가져온 선물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며느리는 불편한 듯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좀 미리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라니? 아까 전화했잖니. 우리가 시내에 나왔길래 들은 거야.
그래도 저희도 일정이 있는데요. 아들은 여전히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주 얼굴 보고 가려던 건데 우리가 부담 주러 온 거 아니야.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침 저녁 때도 됐는데 우리가 한우를 사왔어. 다 같이 구워 먹으면 좋지 않겠어.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아, 그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간단하게 먹어도 괜찮지. 그냥 고기만 구워 먹으면 되는데.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밖에서 먹으면 안 돼. 갑자기 오셔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좀 곤란한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곤란하다니 우리가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했다고 그래?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짜증이 난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며느리 밥상이 꼭 드시고 싶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며느리를 시켜서 밥을 차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먹자는 거야. 고기도 우리가 사왔고 상만 차리면 되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도 피곤해서요. 따로 요리하고 그러기는 좀 힘들어요. 아니, 너희가 요리를 할 필요도 없잖아. 우리가 사왔고 우리가 구우면 되는데. 그러자 아들은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그냥 저녁은 저희끼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알겠다. 우리가 괜히 왔나 보네.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엄마. 그냥 간단히 드시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들은 이제야 마지못해 수습하려는 듯 말을 꺼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냥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그런데 식탁을 보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된장찌개, 차갑게 식은 계란 후라이 2개, 김치 몇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저녁이 맞을까요? 남편이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고 저도 따라서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더 먹었는데 된장찌개는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넣은 듯 짜디 짰습니다. 김치를 한 점 집었지만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우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몇 숟가락을 뜨다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은 봤으니까 가자. 우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가시게요. 그래. 우리가 더 있다 봐야 너희 불편할 것 같아서. 아들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씁쓸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걸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받아준 걸까요? 아니, 그것보다도 가족이라면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아들네 집에서 함께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눈치 없이 찾아간 것처럼 보였나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아들네 집을 얼마나 자주 갔다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니면 연락도 안 하고 일부러 조심했잖아.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뭘 그렇게 부담을 줬다고 그렇게 대하나. 그날 이후 저는 자꾸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예전부터 냉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너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봐야 하니 우리가 찾아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관계는 멀어져만 갔습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손주의 생일이 아니면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꼭 필요할 때는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할 때,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좀 나눠달라고 할 때, 아파트 전세금이 올랐다며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럴 때만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부모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돕는 게 맞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 명절이 끝나면 아들 내외는 후다닥 집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엄마, 저희 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이제 익숙한 인사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딸 내외는 다릅니다. 딸은 바쁘다고 해도 시간이 나면 부모님을 챙겼고, 주말이면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뭐 하세요? 우리 집 와서 밥 드실래요? 그래,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우리가 가도 되겠어. 그럼요. 특별한 날만 봐야 가족인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딸네 집에서는 대단한 밥상이 아니어도 따뜻한 한 끼를 나누며 정을 쌓았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라도 다 같이 둘러앉아 먹으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들네 집에서는 늘 뭔가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혹시 너무 아들 내외한테 매달린 거 아닐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게 매달린 거였을까요? 그 후로 일주일 후 며느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서 손주를 며칠 동안 봐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했죠. 손주는 우리 집에서 즐겁게 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에 저는 깜짝 놀라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해준 갈비찜 진짜 맛있었어요. 응, 엄마가 갈비찜을 해줬어.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오셨을 때 엄마가 직접 요리했어요. 고기도 굽고 잡채도 하고 갈비찜도 해서 엄청 푸짐하게 차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갔을 때는 먹다 남은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뿐이었는데 사돈이 오니 갈비찜까지 정성껏 만들어 대접했다는 거였습니다. 손주는 천진난만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너 요리 실력 많이 늘었네라고 칭찬하셨고 아빠도 엄마가 한 갈비찜이 최고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그랬구나라고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사돈을 대하는 태도가 이토록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앞에서는 늘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며 간단한 밥상을 차려 주기조차 꺼려했지만 친정 부모가 온이 정성껏 요리를 하고 기분 좋게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지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이면 친정에는 먼저 가고 우리 집에는 겨우 저녁 한 끼 먹고 후다닥 떠났던 것. 아들의 생일에는 사돈네 가족들과 외식하면서 내 생일에는 전화 한 통으로 끝냈던 것. 우리가 오면 바쁘다, 피곤하다며 짜증을 내면서도 사돈이 오면 요리를 하며 살갑게 맞이했던 것. 차별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들도 분명 우리가 방문했을 때와 사돈이 왔을 때의 차이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자신을 낳고 키운 부모가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갔을 때랑 사돈이 갔을 때랑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 몰랐어. 남편도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더라.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땐 남은 반찬 몇 개만 덜렁 차려줬잖아. 그때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젠 확실해. 남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겠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우릴 반기지 않는 거야. 처음에는 서운한 감정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아들 내외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손주 봐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을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부모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더 이상 아들 내외한테 기대하지 말자.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도 사람이었고 우리가 받을 사랑과 존중도 필요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노력해야 유지된다는 것을,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마음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서운함을 마음속에 담고 있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뭐 하세요? 글쎄,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 왜? 그럼 저희 집에 오셔서 밥 드시고 가세요. 아빠랑 같이 오세요. 엄마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달리 딸은 이렇게 종종 부모를 챙겼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이유 없이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초대하곤 했어요. 그 주말 남편과 함께 딸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활짝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집 안에 들어서니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딸이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었고 사위도 옆에서 이것저것 돕고 있었습니다. 엄마, 갈치조림 좋아하시잖아요. 국물 넉넉하게 해서 밥 비벼 드시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 오신다니까 당연히 해야죠. 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탁에는 갈치조림, 된장찌개,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대단한 상차림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준비해 준 음식이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손주도 많이 보셔서 힘드시죠? 힘들긴 뭐가 힘드냐. 그래도 손주랑 있는 게 좋지. 그래도 너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이런 사위의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든 말든 자기네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었죠. 딸과 사위는 다정하게 우리를 챙겼고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들네 집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먹지도 못했죠. 아들은 피곤하다며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며느리 밥상이 꼭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정색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 앞에 놓였던 차가운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가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갔을 땐 갈비찜과 잡채를 직접 해주었다고 했었죠. 비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멀리했고 딸은 부모를 가까이 했습니다. 아들네 집에서는 한 끼 식사를 요청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지만 딸네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밥을 권했습니다. 딸은 부모님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그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밥을 먹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부모 챙기는데 내 오빠는 우리한테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더라. 그러자 딸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또 그랬어요? 응. 우리가 장 봐가서 고기 구워 먹자고 했더니 그냥 밖에서 먹지 하더라. 딸은 한숨을 쉬며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알아요. 오빠네가 부모님한테 좀 서운하게 하는 거.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오빠는 그런 사람인 거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서운해져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저희랑 더 많이 지내시면 돼요. 그 말에 남편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우리도 우리를 챙기면서 살자. 그날 저녁 딸네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는 더 이상 아들 내외에게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할 일도 없으니까요. 아들 내외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은 지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장을 해도 김치 가지러 와라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손주가 보고 싶어도 먼저 찾아가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도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일본 갈까요? 가서 온천욕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와요. 남편과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 명절에 얼굴 한 번 보는 것도 힘든 사이인데 여행은커녕 함께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일이었죠. 그러던 중 여행을 앞두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저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겠니? 너희 잘 살고 있으려니 했다.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쯤은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부담스러워했던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갑자기 왜?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요즘 너무 조용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먼저 연락해야 했던 관계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아들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려고.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도 결국 노력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는 그 노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까요? 저는 한숨을 쉬고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미안하다면 이제부터라도 노력해봐. 우리가 바로 마음을 다 열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아들은 짧게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닫아버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었습니다. 진짜 달라지려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한순간의 미안함일 뿐인지 모든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결국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베풀기만 하면 결국 지쳐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서운한 것처럼 부모도 자식에게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서운함은 쉽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도 저는 끝까지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께 서운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